자,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41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이고, 특히 41번 지문은 교훈 이런 게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문법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자, Wackling's What I Did is narrated by a 6-year-old boy. 자, What I Did라는 소설이 6살짜리 아이의 입으로 서술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6살짜리 아이로 시작한다는 건데, 자, 2번. The story opens with the boy sitting on the stairs at home.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자동사로 딱 산뜻하게 출발했는데, 자, 여기 with 분사구문이 쓰였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툭 끊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가 있고 저기에서 분사구문이 왔을 때는, 자, with 분사구문은 제가 지난번에 리딩 부스터에서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with가 함께 공존할 때 쓰는 거라 했지. 그래서 with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동시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뭔가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나가 팔이 접힌 채 잠들었다라고 했을 때 유나는 잠들고 팔은 접혀 있죠. 그러니까 유나라는 주어와 팔이라는 주어가 좀 서로 다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사잖아. 분사는 준동사고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거예요. 주어랑 다르죠. 그래서 집 그 계단에 걸터 앉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한다라는 거죠. Shoes in his hands while 근데 반면에 아빠가 소리 지르고 있대. For taking so long to come down because they are on their way out to the park. 공원 가기로 했는데 얘가 자꾸 위에서 앉아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짜증나서 화가 나셔서 소리 질렀다는 거죠. 너 왜 안 내려와? 이러면서. 그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쓴 글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뒤에 나오는 건데 what we discover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by being immersed immersed가 적시다라는 뜻이야. 물에다 흠뻑 적시는 거. 그럼 immersed니까 우리가 흠뻑 적셔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몰입했다는 뜻이야. 몰입. 우리가 아이의 머릿속으로 쭉 몰입을 했죠. 왜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라고 하면서 자동사 나왔고 보어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죠. 그리고 그럼 얘는 주어 자리인데 그러면서 디스커버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둘 다 해먹으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그 머릿속으로 몰입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he is taking his time not to annoy his father. 얘가 지금 그 위에 계단에 걸터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빠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데이 법비죠. 자, 왜냐면 he i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an intricate scientific experiment. 자, intricate는 복잡한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복잡한 과학 실험. 혹시 보니까 단어 잡아줄게요. 복잡한.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음할 때 intricate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형용사라서 intricate 이렇게 어트 발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위에서 안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About how friction operates. 어떻게 friction, 마찰력이 작동하는지에 실험을 혼자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왜? 뭐 하기 위해서? Prevent his backside from sliding down the stairs. 마찰력 때문에 우리가 등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계단에서 밑으로 안 미끄러지는 거잖아. 그걸 하려고 자꾸 혼자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실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revent는 예방하다가 아니라 못하게 하다야, 막다야. 막다니까 특히 여기에서 같은 뜻으로 밑에 제가 써놨지만 킵으로 치환하셔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혼자 아빠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혼자 멍 때리면서 무슨 이상한 괴상한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소설을 보면서 밑에서 이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번. 자, it made me laugh. 자, have make의 동사원형 굳이 표기 안 할게. 하지만 it also gave me an insight into my own 4-year-old son. 자, 4살짜리 내 아들에 대한 통찰력을 줬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웃겼다라는 거죠. 소설을 읽고. 그러니까 요게 이 글의 의도죠. 그러니까 깨우쳤다라는 거잖아. 저걸 보고. 뭐에 대해서? 본인 4살짜리 아들에 대해서. 됐죠? 자,
난 갑자기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 understood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접속사 자리고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깨달았는데 많은 개가 하고 있는 infuriate는 얘다 fury가 분노란 뜻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 마음속에 넣는다는 뜻이야. infuriate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넣는 거라 했지?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뭐라고? 자동사라 했어? 타동사, 그지? 다른 사람을 빡치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타동사지.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니네가 infuriated라고 해버리면 무슨 대참사가 일어나? habit, 습관이 화를 빡쳤다는 뜻이 되는 거지. 습관이 사람들을 빡치게 하고 댕겨야지. 그지? 감정 유발 타동사 또 나왔죠. 그래서 요거 문법 조심하세요. 은근슬쩍 infuriated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만약에 앞에서 치환해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앞에 annoying 있었잖아. annoying이랑 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pouring his drinks from one glass into another and back again. 그러니까 컵에 있는 거 음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섞는 거. 그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난장판을 친다든가. 건영이는 어렸을 때 얌전한 얌전한 아이였어? 아, 얌전했어? 아니야? 유나는 얌전했어? 어렸을 때? 막 난장판 치고 안 그랬어? 아, 모르겠어? 너 동생 있다 그랬지? 동생 몇 살이랬지 그때? 아, 중3이야? 아, 그럼 좀 많이 컸네. 동생은 어땠었던 것 같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생각인가? 그럼 걔도 모르겠구나. 아, 저는 난장판 그 자체였어요. 엄마 향수 그냥 다 깨부시고요. 심지어 돌도 안 지난 애가 올라가서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 열어갖고 맨날 들어가서 막 뭐 먹고 막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음식점 가면 한시를 가만히 있질 않아. 이거 솔직히 이거 내 얘기인가 싶은 게 저 정확히 내가 했던 건데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 엄마가 하지마 하면 더해. 저는 그런 진짜 엄마 말을 태어나서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 빡치게 하는 거지. 이게 결국 뭐였다? Could well be similar experiments. 아주 유사한 실험이겠구나라고 깨달았대. 그 유사한 실험이란 건 뭐야? 위에서 제 마찰력 하려고 혼자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 안 내려오고 계단에서, 그지?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similar는 당연히 긍정서술이죠. 깨달은 거니까. That I should probably encourage. encourage는 타동사죠. 목적어가 없지?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뭐 했어야 했다? 아마도 적극적으로 격려했었어야 돼. rather than quash. quash는 그 물 같은 걸로 씻어 내려버리다는 뜻이야. quash는 떨쳐버리다. 그래서 quash 같은 경우는 유의어 다 외우셔야 돼요. 억누르다. 이거 꾹 참다, 억누르다, 누르다, 그리고 질식시키다. 다 누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못하게 하기보단 차라리 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 뭔가 깨우친 거지. 그래서 이 소설은 내가 뭐 하도록 도와줬다? 자, 그러니까 요 지문은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꽤 있죠. 문법이 짜잘짜잘하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깨우치도록 도와줬어요. to recognize라고 하면 되고. I was not making enough effort to discover what was going on his mind. 우리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함축적임이 써놨죠. 타인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자세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혹시 몰라서 반성 영어로 써놓을게. 반성. 반성은 reflection이라고 하면 돼요. reflection.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reflection. 됐죠? 자, 이건 뭐 핵심 소재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1, 2번은 그냥 소설 얘기하죠. 소설 얘기 그냥 이건 그냥
소설 인용했다라고 하고 굳이 적지 않을게. 왜냐면 중심 내용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고요. 그 소설에서 우리가 깨우친 건 결국 부모의 생각과 달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목적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로만 아이의 행동을 그르친 것에 대해 꾸짖은 거라고 할까? 꾸짖은 것에 대해 반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문의 주제 행동의 이유를 헤아리고 너무 자신의 잣대로만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야 한다. 헤아리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뭐 consider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지. consider it. consider it이라는 단어를 잡아줄게. consider it은 considerable, 상당한이랑 다른 말이야. 이거는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거. 그래서 consider it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 다 되셨으면 다음 42번 지문 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건영이는 리더십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너 좀 있는 것 같아. 유나는? 유나는 본인이 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나는 없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쌤 경영학과 나왔다 했잖아. 옛날에 인사 관련된 과목에서 예전에 한번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도 이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가 있어, 실제로. 경영학은 아무래도 사업가 이런 사람들 연구하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리더는 정해질까요? 선천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리더는 좀 타고나야 될까요? 권영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리더는 타고나는 거다. 아니다. 후천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그 팽팽한 이론 대립이 있었는데 학부생답게 그 뒤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 그 뒤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지문에서는 이런 얘기야. 후천적으로 충분히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42번 지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The inescapable, escape는 너네 키보드에 있는 맨 위에 ESC 버튼, escape, 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결론인 거니까 뭐예요? 내가 아까 잡아줬던 그 단어 inevitable, 필연적인이죠. 자, 그래서 필연적 결론이 우리가 수천 개의 리더십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우리가 도출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얘기할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이 함축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and these stories are much more similar. 그리고 훨씬 유사하대. in terms of 무슨 뜻?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행동과 어떤 절차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즉 리더들,
리더들의 이야기들이 다 비슷하다. 오히려 다르기보다. 그럼 비슷하다라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누구나 흡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습득이라는 단어 혹시 보니까 제가 영어로 잡아드릴게요. 습득은요, acquir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사하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유사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는 거니까 아 리더로서 띠는 특징들이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data clearly challenge the myths that leadership is something reserved for only a handful of charismatic men and wome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들아 myth 유나야 myth가 뜻이 뭐지? 본 적 있어? 뭐라고? 신화. 혹시 또 아는 거 있어? 아, 신화로 알고 있지? 얘들아, 미스는 신화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너네 이거 꼭 기억해. 이거는 왜냐면 그냥 고3까지 들고 가야 돼. 미스는 신화가 아니라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유나 혹시 어디 김씨야? 김해 김씨야? 웰컴입니다. 저도 김해 김씨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 김해 김씨 쭉 저기 넘어가면 옛 김혜김 씨뿐만 아니라 저희 박혁거세 그 아저씨 아래서 나왔다 했잖아. 진짜 아래서 나왔다 믿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박혁거세 신화 주몽 신화를 들었으면 오 아래서 나왔대 역시 짱 이랬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먹고 주몽 아래서 나왔다는 걸 믿으면 그거 조금 병원 가봐야 돼요. 그죠? 자 그거 뭐예요? 근거가 없죠. 네,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면 얘가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그 신화. 그리고 부정적으로 쓰이면 낭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당연히 여기는 챌린지라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러한 낭설을 맞선다, 바꾼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라고 하고 대시니까 당연히 뭐겠어? 이 낭설이 뭔지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자 그러면 리더십이 무언가 reserved 과거분사죠. reserve는 너네 저기 예약석 같은 거 나중에 저기 음식점 가면 보면 예약석하고 밑에 영어로 뭐라 되냐 reserved라고 돼 있어. reserve가 뭐냐면 따로 떼둔다는 뜻이야. 그래서 건영이는 슬프게도 한 4년 정도 후면 총 들러가야 돼요, 그죠?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 조금 불쌍한 게 있어. 남자는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또 뭐가 돼요? 예비군이 돼요. 그래서 예비군을 한 8년 하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예비군 딱 하고 그것도 이제 뭐 해야 돼? 민방위를 40살까지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 이렇게 40살까지 쭉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비군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비로 그냥 모아놓은 전력이잖아. 그래서 영어로 reserve라 그래. reserve는 따로 떼둔다는 뜻이야. 알겠지? 요만큼 있으면 이걸 탁 떼갖고 여기다 비축해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reserved. 따로 떼두어진 무언가라는 거죠. 핸드풀은 한 줌이라는 뜻이야. 한 줌. 한 번 손으로 이렇게 싹 쥐었을 때 드는 거. 그러니까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3번 문장은 문법 조심하시고 특히 myth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자, the notion that 동격 또 나오네. 자, the notion 하고 대시니까 당연히 뭐예요? 동격 접속사 대시겠죠. 이런 식으로 동격이 앞에 나오면 보통 노션 조심하셔야 돼요. 얘 수일치로 장난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개념이냐면 there are only a few great people who 자, 이 who는 당연히 선행사 잡은 주격관계 대명사고 who can lead others to greatness. 이거 봐. 내가 여기서 다 끊어놨지? 그러니까 동사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사 조심하시고요. just plain wrong. 자, 소수의 일부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을 위대한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은 plain wrong 이렇게 돼 있는데 plain 내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나? plain 내가 뜻 뭐라 그랬어? 분명한. 너네 플레인 요거트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플레인은 딱 분명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명백히 틀렸다라는 거죠. 그지? 자, 5번. The truth is. 자, 사실은 뭐냐면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통념을 뒤집은 내용이 나오죠. Leadership is an identifiable. identifiable. identify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identify가 뭐냐면 얘들아 identity 하면 뜻 뭐예요? 정체성이잖아. identification 하면 뭐야? 너네 주민등록증 아직 안 만들었지? 좀 있으면 아마 생일 지나면 만들 거거든. 좀 있으면. 그걸 아이디 카드로 하잖아.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건형인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지? 아이디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같다는 거야. 그래서 identical twin이 뭐야? 일란성 쌍둥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identifiable은 뭐냐면 너가 생각한 거랑 여기에 있는 게 같아진다는 뜻이야. 생각이. 그래서 identifiable 하면 식별 가능한인데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련의 기술과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리더십은. 근데 그게 이건 제가 잡진 않았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죠. That are available. 그리고 얘는 뒤에 있는 are랑 섞여서 생략해도 되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나 다음 주에 너네 운전고 시험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은 좀 쉬나 했는데 백신고가 월요일에 시험이래. 그래서 이번 달 빼박 올 출근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별 가능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란 거죠. 자, 요거 서술형 조심하셔야 돼요. 6번. 자, 그래서 요 지문 있죠? 이거 몇 번 지문이니? 42번 지문이지? 42번 지문이요. 요거 서술형 출제 유력하고요. 특히 마지막에 이거 이때 강조금이야. 요 강조금. 이때 강조금은. 그래서 특히 이유 부분을 강조하는 거야. 야,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런 뜻이야. 바로 이러한 이유인데 There are so many leaders, not so few. 자, few랑 little은 유나야 뜻 뭐라고 했지? 그치, 찔끔인데 찔끔이 아니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많다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야. 꽤 많은 리더들이 있어. 그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extraordinary things get done.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일상으로 회사에서 특히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이런 뜻이야. 이거 봐봐. 위대한 일들이 일상으로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 특히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서 왜냐하면 이런 짓을 하는 리더들이 많기 때문이지. 이런 거야. because 절이 원래 뒤로 갔어야 되지. 그럼 봐봐. because가 맨 뒤로 가버리면 나는 because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뒤로 빼버리면 어떤 느낌이 나? 좀 뭔가 임팩트가 안 살죠. 그러니까 이때 강조를 통해서 구조를 먼저 구축하고 because 앞으로 뺀 거야. 그러니까 이 대은 뭐예요? 관계사 아니야. 위치 같은 걸로 치환할 거거든. 앞에 명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돼. 문법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위치 등으로 치환돼서 출제되는 경우에 함정을 조심해라. 이거 함정이야, 함정.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문장 구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핵심 소재. 리더십의 후천적 습득. 오랜 연구 끝에 리더들의 특성이 항상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삼사니까 이는 리더십은 선천적이라는 통념을 전적으로 반박한다는 거죠. 따라서
리더십은 누구나 알기 쉽고 습득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이다. 리더십은 보편적 특성을 지닌 일련의 기술이기 때문에 후천적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앞에서도 제가 잡아드렸지만 이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습득이에요. 그래서 acquire 아니면 후천적이라는 단어도 제가 잡아드리면 후천적은 배워서 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learned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잡아드릴게요. 자, 다 정리되셨으면 43번 지문으로 넘어오세요. 자, 43번 질문. 43번 질문은 편집하면서 좀 슬펐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조금 많이 암담하겠다. 너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그 대기업들 있잖아. 당연히 우리가 뭐 당연히 대기업을 다닌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건영아, 대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신입사원일까 대리급 이상의 좀 연차가 좀 쌓인 선배들일까? 당연히 선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그냥 그 선배들한테 리소스를 집중하고 신입사원 안 뽑는 게 더 낫지 않아? 그 경력직만 더 데려오는 거지. 왜냐면 경력직이 더 잘하니까. 근데 왜 회사들은 대기업들은 꾸역꾸역 신입사원을 계속 뽑는 걸까? 어차피 오면 또 다시 가르쳐야 되고 또 얘 막 실수하고 하면 맨날 와갖고 아유 막 이러면서 혼내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귀찮잖아. 근데 왜 신입사원을 계속 뽑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아, 대기업은 좀 뭔가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돼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것도 솔직히 있기는 해.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 3%도 안 돼. 왜일까? 혹시 미생이라는 영화 드라마 보신 분? 미생 안 봤어요? 건영이도 안 봤어? 나중에 봐봐. 나중에 아니면 뭐 중간 근데 아직 너네가 그걸 재밌게 볼 나이는 아니긴 하거든. 나중에 한 20대 넘으면 좀 재밌게 볼 만한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리얼하게 우리나라 대기업 그 사원들의 그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어. 명작이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나오지만 일단 신입사원들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요, 창의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늘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참 이 직업을 선택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 나는 너네랑 있잖아. 나는 10대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가끔 나한테 되게 발칙한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너네가 그게 아닌 거를 얘기해 줄 때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너네를 이건 내 진짜 진심인데 내가 너네보다 낫다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 너네가 나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나보다 니네가 나중에 인생을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네가 그런 주는 그 창의적인 통찰력이 나는 되게 매력적일 때가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잘 안 고이는 것 같아. 좀 그런 게 있어. 왜냐면 내가 친구들 특히 내 친구들 다 막 그런 데 다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저기 막 이런 데 있잖아. 막 한화, 뭐 우리은행 막 이런 데 다니거든. 그럼 걔네 만나면 요즘은 좀 괜찮아. 이제 얘네가 연차가 한 7년, 8년 됐다 보니까 이제 나름 짬밥이 좀 있으니까 회사에서 누구한테 갈굼당하거나 그러진 않아. 대기업 애들 살벌하더만 겁나 갈구더만 사람 피를 말리게 막 갈구더라. 진짜 애들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때마다 맨날 애들이 막 김부장 개새끼, 뭐 김과장 개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해 막 울어 심지어. 근데 이제 그만두질 못하는 거야. 월급이 5, 600이니까. 대출 3억 물려 있으니까 그만두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지? 진짜 직장에서 장난 아니더라 진짜. 그거 다 버티신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그 얘기야. 우리 지금 유소년 인구 줄고 있죠. 내가 지난번에 혹시 얘기했니? 여기가 행정구역의 마두 1동이야. 여기 백마군가 여기. 작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 1세겠죠. 만 1세 유소년 인구 몇 명인지 맞춰보세요. 일단 참고로 고양시 전체 인구가 103만이에요. 마두 1동 1세 몇 명일까요? 아마 좀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작년 12월에 본 거야. 그러니까 4개월밖에 안 됐죠. 몇 명일 것 같아? 맞춰봐. 우리 103만 명이야. 고양시.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냥 때려 맞춰봐. 설마 맞추겠어? 1부터 103만 사이인데 어떻게 맞춰? 1000명. 건영이 1000명이래요. 유나는요? 아이고 다운이야? 자 얘들아 놀라지 마. 57명이야. 야 대도시잖아 고양시. 나름 경기 북부 최대 도시야. 57명이야. 안 무섭냐? 난 너무 무서운데. 물론 내가 학원에서 더 무서운 것도 있겠지. 근데 학원을 떠나서 난 이게 너무 무서워. 57명밖에 없어. 얘들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야. 우리 세금 개 많이 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 인구 구조가. 아니 얘네가 내줘야 되는데 얘네가 없잖아. 얘네가 회사 다니고 사업하면서 내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만 겁나 늘잖아. 여기는 은퇴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왜 나는 이 글을 편집하면서 왜 또 되게 먹먹했냐면 결국 문화적 다양성은 니네가 이끄는 거거든. 근데 니네가 없어. 그래서 내가 10대 때 내가 그리고 8살, 9살 때 그러니까 쌤이 9살 때인가 PC방이 처음 생겼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문화적 역동성이 되게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막 보면은 그 90년대 초중반생들의 그 뭐 추억 멋있게 하면서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잖아. 우리가 그때 그 문화를 주도했고 그걸 만들어냈던 세대였던 거야. 우리가 애였잖아.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역동성이 점차 죽고 있는 거야. 그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문화적으로 활발했던 시기야. 물론 문화적으로 대단했던 시기는 아니죠. 오히려 문화적으로 대단한 건 지금이죠. 막 오징어 게임이니 뭐 BTS니 지금 막 난리 났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북한 망하게 생겼어. 이 문화 때문에. 그지? 근데 문화적으로 활발했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야. 그때가 진짜 근데 내가 어려서 좀 편중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봐도 그래. 내가 봤을 땐 그래. 니네가 막 뭔가 다 뭐랄까 그냥 다 좀 되게 획일화됐다는 거 오히려 그냥 너네 솔직히 지금 핸드폰 키면 틱톡밖에 안 키잖아. 틱톡, 인스타 끝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져. 그러니까 자 시작을 해볼게. 자 아이들이 가장 위대한 에이전트는 행위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문화적 변화의 행위자래. 자 1번부터 빡세게 조괄식으로 시작하죠. 자 they are still actively learning. 애들은 왜냐면 적극적으로 여전히 배우고 있고 근데 반면에 어른들은 뭐 한다? 이제 새로운 생각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건영아 너는 어머니랑 예를 들어 의견 차이가 생기면 엄마 설득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유나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부모님을 설득할 가능성은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의 인생에 맞춰서 생긴 가치관이잖아. 그걸 너네가 그냥 인정하는 게 오히려 답이야. 내가 33 먹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단적으로 나는 우리 엄마랑 정치 성향이 달라요. 이걸로 20대 초반에 진짜 죽어라 싸웠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멍청한 거야. 내가 엄마의 정치적 생각과 성향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설득을 해서? 토론을 해서? 불가능하지. 엄마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가치관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어른들은 새로운 생각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든. 자, 여기 있는 유반이어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다 안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야. 그치? 에버스는 특히 뭔가를 좀 끔찍히 싫어하는, 즉 혐오한다는 느낌이야. 하스타일은 적대적인이라는 뜻이고. 3번 그냥 바로 읽을게요. Peter and Iona OP who devoted. 자 여기 보시면 콤마로 끊어버렸지.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봐도 되고 이거는 삽입절이에요. 그러니까 삽입절이 와서 중간에 이 두 분이
뭐 하셨는지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어 동사가 안 나왔죠. 자, 그리고 devote A to B 했을 때 이 to는 뭐뭐에 전념시키다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동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to study라고 하시면 안 돼요. Studying the culture of school children.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일생을 다 바친 연구자래. 엄청나신 분이네. 그래서 그분이 뭐를 보여주셨냐면, 자, 여기 타동사죠. 목적어, 접속사 대십니다. 자, 뭘 보여주셨냐면 rhymes, sayings, and career objectives tend to be transmitted more from child to child than from parent to child. 엄마한테 애로 가는 게 아니래. 뭔가 이런 일련의 라임, 뭐 노래라든가 말이라든가 뭐 나중에 직업 뭐 가질래 막 이런 것들 이 얘기 있지? 오히려 부모한테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너네도 마찬가지지. 너네도 지금 뭐 학교 어디 가네 이런 것들 엄마한테도 많이 듣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오히려 건영이는 유나한테 듣고 유나는 건영이한테 들을 거야. 그러니까 전수가 오히려 애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알지? 자, 그래서 the pool of children can be thought of, think of는 뭐뭐를 뭐뭐라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겨질 수 있겠죠. 풀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력 풀 할 때 그 풀이야. 그 스위밍 풀 할 때 풀. 그래서 as the engine room of cultural evolution. 자, 문화가 진화하려면 거기에 있어서 성장 동력이 되는 게 누구라고?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once adults leave the pool. 그래서 어른이 이 풀을 떠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애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they adhere. 그러니까 우리 봐봐. 우리 자꾸 내가 92년생이잖아. 92년생이 지금 뉴진스 하이보이를 듣겠지. 근데 뉴진스 하이보이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아, 우리 옛날에 99년도에 우리 이런 문화 있었잖아. 막 이런 거 하잖아,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이제 착 달라붙는 거야. adhere, adhere, 유의어 저거 싹 다 외우셔야 돼요. stick to, cling to, hold on to 다 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 가치관들에 이제 우리는 고수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꾸 맨날 뭐 MZ 것들은 요즘은 막 이러잖아. 그지? 우리도 지금 30살 됐다고. 그러니까 나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예전에는 김과장 캐스키 막 이렇게 욕했잖아 애들이. 이제는 지금은 야 요즘 애들 이렇게 예의가 없냐 버릇이 없냐 막 이런 얘기 애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위치가. 그래서 groups with a high proportion of children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 그러므로 자 여기서 동사는 R이죠. 주어는 groups예요. 복수 취급하셔야죠. 그러므로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빠른 문화적 변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전 이 빠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너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아이들이 떼굴수가 많을수록 뭐야? 문화 변화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속도. 그만큼 빨리 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애들이 없으면 문화의 변화 속도는 느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TV야, TV. 자, 어제 혹시 TV 본 사람? 봤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네. 시험 기간이니까. 자, 건영아, 이번 일주 내내 TV 본 적 있어? TV 한 번을 킨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유나는? TV 켜? 너가 너 자의로 TV에 리모컨으로 켠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나도 한 번도 없어. 너네 17, 나 33.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나는 어제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켰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 갈린 거야. 우리 엄마는 TV를 달고 살아. 그러니까 요즘 TV 틀어보면 미스터 트롯. 1박 2일 평균 연령 30 몇 세라며. 그 예능 다 막 30 몇 세, 40 몇 세 막 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가 단절됐어. 어르신들 문화랑 우리 문화랑.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문화를 볼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젊은 애들이 특히 뭐에 능하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니네한테 인사이트 얻을 때가 많다니까. 그리고 뭐 할 때 얘다 seize가 뭐냐면 꽉 움켜쥐는 거야. 그래서 seize the initiative. initiative는 주도권, 선제권이라는 뜻이야. 선제권.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먼저 치고 들어가서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변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됐지? 자, 소재 보겠습니다.
아이들에 의한 문화적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에 의한 문화적 역동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인들은 새로운 생각을 거부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3번부터 5번 연구 결과가 나왔죠. 연구 인용이죠. 새로운 생각은 이전 세대에서 전수되지 않고 신세대 사이에서만 공유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화적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문화적 진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쉽게 수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야 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수용하다는 accept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embrace 지난번에도 한번 잡아준 것 같은데 embrace도 여기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하나 더 잡아줄게. 자, 참신한 영어로 N으로 시작하는 거 혹시 아는 사람? N. 건영아, 너브 무슨 뜻? 참신한. 알겠지? 소설이라 하지 마시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일단 시간 조금 초과할 것 같은데 빨리 끝내고 빨리 가자. 알겠지? 자, 대망의 마지막. 자, 마지막은 겁내리 쉬워요. 유나 동생 남동생이니 혹시? 혹시 어제 동생이랑 얘기한 적 있어? 얘기했어? 혹시 어제 동생한테 칭찬한 적 있어요? 칭찬했어? 뭐라고? 동생 키 크구나. 하긴 너네 둘 다 크잖아. 그쵸? 부럽다. 왜냐면 키는 노력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건 진짜 부럽더라. 내가 다른 건 별로 안 부러웠는데 키 큰 애들 지나가면 그건 진짜 부럽더라. 키 크거나 몸 좋거나 막 이런 애들. 유나 동생도 몸 되게 좋겠네. 건영이는 있다고 했나? 동생 있다 했나? 남동생이야? 동생 칭찬했어? 혹시 최근에? 안 했어? 뭔가 칭찬하면 좀 뭔가 부끄럽지. 근데 유나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따뜻하게 안 했어? 그냥 어깨 넓어 좋겠단 말, 막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자, 내가 to라고 했잖아, to. 지나치게라고 해야 돼. 지나치게 부정으로. 그래서 지나치게 자주 우리는 notice 알아차려요. 우리는 딱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되시죠. 뭐를 눈치채냐면 우리 동생들 아니면 오빠, 누나, 형, 그 부모님 아니면 우리 자식이 특히 뭔가에 좋다고 뭐 공감 되게 잘하네 라든가 되게 솔직하네 라든가 되게 공평하네 아니면 되게 진실되네 되게 성실하네 이런 거를 알아차렸대. 그럼 그냥 잘한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우리는 그거를 아예 언급조차 안 한다. 얘들아 멘션은 참고로 너네 나를 멘션하다 그 인스타에 쓰잖아. 이거 타동사다. 무조건 타동사로 써. 그래서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그리고 what we are observing. observe는 타동사거든. 근데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거를 입 밖으로 꺼내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자, 그래서 2번 You may have noticed that your children seem far more comfortable with being sarcastic or insulting one another. insult는 모욕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막 뭐 예를 들면 나는 동생한테 아유 170도 안 되는 루저 막 이런다든가 아니면 sarcastic 비꼬는 거지. 아유 그 어깨 넓어서 좋겠다 어디다 써먹냐 막 이렇게 비꼬는 게 오히려 차라리 애들이 더 편해하는 게 너가 어쩌면 눈치챈 적이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거 조동사 완료상 썼잖아. 물론 문법으로 출제되기 조금 어렵긴 해. 왜냐면 시간 단서가 너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녀라고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키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자라오면서니까 그래서 완료상 쓴 거야. 알겠지? 자, 3번 볼게요. Giving compliments. 얘들아, 저 스펠링 하나로 한 끗 차이다. compliment 하면 그 보호할 때 그 C야. 이고요. 얘는 I잖아. 그래서 저는 중고딩 때 어떻게 외웠냐면 저거 아이들은 칭찬 좋아하잖아. 그럼 I는 칭찬 이렇게 외웠었어. 그러니까 저 조심해라. compliments.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게 종종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 건설적인 비판.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위에서 insult랑 sarcastic이라고 했다고 막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지금 큰 따옴표 이렇게 했잖아. 이건 뭔가 내 생각이지만 필자가 아마 좀 비꼬는 거였을 거야. 왜냐면 insult는 모욕이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키 170도 안 되는 놈아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야. 근데 이게 건설적 비판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딴에는 건설적인 비판이랍시고 그렇게 애들 비꼬았지 이런 느낌으로 썼을 거야. 그래서 큰 따옴표를 쓴 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however, 근데 when we share the good 여기서 더 플러스 good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그냥 추상적인 걸 가리키는 명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이니까 이건 목적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뭐 생략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더 굿의 의미를 굳히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좋은 것들을 공유하면 we let our children 자 let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겠죠. 그지? 그래서 let our children or our partner know that we have recognized their strengths. 우리가 그 사람의 강점을 인식하고 인정했다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also by acknowledging that each person brings different strengths to the family. 그러니까 유나 남동생은 유나 남동생만의 매력이 있고 아버님 어머님은 각자의 따로의 매력이 다 있으시고 거기에 유나의 매력과 강점이 섞이면 그 가족이 다채롭게 강점을 보일 수 있겠죠. 이건 건영이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강점들을 갖고 오고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팀으로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시너지라고 써놨어요. 시너지. 시너지는 뭐냐면 에너지에다가 앞에 씬을 합성한 합성어거든. 씬이 함께란 뜻이야.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건 뭐냐면 유나랑 건영이가 같이 일했을 때 예를 들면 건영이는 50의 일을 할 수 있고 유나는 50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각자 하면 총은 몇이야? 100이잖아. 따로 하면. 근데 함께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시너지야. 같이 했을 때 더 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시너지를 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휘나 문법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그냥 충분히 연습 문제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핵심 소재부터 해서 3단 구성 정리하고 드디어 대망의 내신 대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족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자주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보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장 하나만 보면 둘 하지만 얘기를 해주면
가족들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돼서 각자의 개성 있는 강점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고로 주제, 가족이 좋은 덕목을 보여주면 인정하고 칭찬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덕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게 이 단어 잡아주려고요. 덕목은 영어로 virtue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너무 행복한데? 자, 오늘 퇴근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운전고 함께 중간고사 여정 이렇게 끝내서 참 기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단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근데 이건 나도 그렇고 졸업했던 선배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시험을 못 봐서 후회하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뭘 후회하냐면 그때 좀 할 걸, 게을렀던 나의 과거, 내지는 노력하지 않았던 나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칠 겁니다. 오늘 딱 너네 딱 그 느낌이 와. 4주차 때 느껴지는 그 피로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다음 주까지 하면 우리 해방입니다. 맞죠? 해방이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요. 우리 조금만 견디십시다. 다 힘들고요.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고 힘듦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줘서 대견하고 자랑스럽고요. 마무리 잘합시다. 저 솔직히 자료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도 동의하시는 거죠?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는데 니네가 너무 부담감 느낄까 봐. 왜냐면 너무 많으면 하기 싫어지거든. 그래서 적당히 많이 줬어. 그리고 적게 준 것도 아니야, 절대. 나는 너네가 감히 100점 맞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노력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나가실 때 하원 체크 부탁드릴게요.